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 학생 2월 말부터 학교서 의료인 지원 가능. 석션, 튜브 영양 공급, 소변 배출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 둘. 인천시 장애인 정책자문관 신설. 전지혜 교수 위촉. 장애인 복지위원 2명 위촉. 셋. 65세 전 수급 이력 있어야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법 위헌 심판 받는다. 광주지법 71세 중증장애인이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수용. 넷. 전국 20개 장애인 복지관 고령장애인 한국형 통합 돌봄 모형 구축에 나서 3월 5일 한국형 ADRC 구축 위한 업무 협약 성공회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기관으로 참여. 장애 유형별, 지역별 고령장애인 통합 돌봄 모형 구축. 다섯.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본격 활동 돌입. 서미화 위원장 10만 장애인 당원 정치 세력화 통해 정권교체 앞장. 여섯. 장애인연금 소득보전 대체 효과 미흡. 수급자 전체 장애인의 13.3%에 불과. 그럼에도 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감액. 한국장애인 총연맹 장애인 정책 리포트 452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경우 2월 28일부터 학교에서 튜브 영양 공급이나 석션 등 전문적인 의료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범위를 정하고 통합학급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특수교육 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석션,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정책자문관을 신설하고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자문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 제안 및 자문, 특화 정책 발굴 지원, 정책 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는 2월 2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정책자문관 신설 등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심의 및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정책자문관 신설 외에 장애인 복지위원회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5년 인천시 장애인 복지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해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장애인 복지 추진 계획을 통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액된 총 4,3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영종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배움수당 확대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복지 전문가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정복 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장애가 있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을 박탈한 장애인 활동지원법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 1부가
장애인 71세 김모 씨가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월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를 65세 이전에 갖고 있었으나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를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바람에 결격 대상이 됐습니다. 김 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의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애써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령의 당사자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오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전국 20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유형 및 지역에 맞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조정 연계 거점으로서의 ADRC 업무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24년 기획사업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공동사업을 통해 선정돼 3년간 총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령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장애 유형 및 지역별 20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연구기관으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참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기관은 고령화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에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립의 지역 특성에 맞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의 장애 유형별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령장애인 서비스 책임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미국 노인법 102조 4항에 근거해 각 주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돼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지역사회 정보를 포함해 고령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조정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영어 대문자 ADRC, 영어 소문자 S, ADRCS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형 ADRC 모형을 구축해 전국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고령 장애인 서비스의 책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국 253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속도와는 다르게 아직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의 변화는 더디다면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0만 장애인 당원 세대를 활짝 열고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앞장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장애권리 퍼포먼스에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정병기 수석 부위원장과 김현덕 수석 부위원장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완성,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권리중심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권익공호 강화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 장애인위원장단, 운영위원,
분과위원, 장애인 당원, 장애계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는 미흡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거나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평생 모은 자산을 다 써야 수급자로 전환되는 등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장애인 총연맹이 2월 18일자로 발간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452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 정책 리포트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을 주제로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천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만 4천 원에 63.3%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11년 9만 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뭅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장애 당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가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한 당사자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는 것은 아니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그냥 편한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부가급여의 현실화와 수급 대상자 확대는 큰 틀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겨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25년 기준 3만 원에서 9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부가급여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생계급여 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액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심한 장애는 79.9%, 경증 장애는 67.9%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현실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유독 장애인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인이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 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애인 정책 리포트를 기획 집필한 한국장총 윤다올 선임은 장애인연금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금법 본연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보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2호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의 발간 자료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